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아이의 글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문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아이의 글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문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글이 있었어요. 이 X 선생이 학교 아빠 짐승 땡,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서 학교 아빠 땡땡땡으로 칠행시를 지어오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학교 아빠 땡땡땡이라는 그런 걸로 지어오라는 숙제가 있었대요. 자, 여기서 학교 아빠는 본인은 교사가 아니고 학교 아빠다, 이런 식으로 책을 출간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계속 주입시켜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어떤 한 아이가 지은 칠행시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자, 모자이크 해왔어요. 이렇습니다. 제목, 학교 아빠 짐승 땡쌤. 애들도 짐승땡이라고 불러. 선생님 이름은 본명이 아닌데 짐승땡쌤이라고 불러.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 해가지고 이름 있는 부분은 제가 다 이렇게 가려놨어요. 이렇게 읽어요. 학교에는 무슨 재밌는 것들이 있을까? 교실에는 즐거운 일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고요? 쉿, 비밀이에요. 아주 신나고 즐거운 일이 뭐냐고요? 알려드릴게요. 바로 학교 땡승땡 선생님과 중간놀이 데이트도 해주는, 이 사람의 그 이름 땡승땡 선생님도 최고짱. 승땡쌤과 승땡쌤과 함께 매일 놀고 싶어요. 이러면서 여기 선생님과 자기를 그렸죠.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 이름이 땡 하면서 땡 말이 돼도 승땡 쌤과 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올려요. 교실은 아주 즐거운 일이 하나 있어요. 쉿, 비밀이에요. 아주 신나고 즐거운 일이 뭐냐고요? 바로 땡승땡 선생님과 중간 놀이 데이트하는 거예요 라고 써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최고 짱이라는 말이 있는데, 중간 데이트 놀이? 중간 데이트 놀이가 뭐야? 이상하잖아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데이트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중간 놀이 데이트를 해서 좋았다면서 몇몇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궁금했죠. 대체 중간 놀이 데이트가 뭐야? 라고 꺼림칙해서 물어봤더니 카카오 스토리를 보면 해시태그 점심데이트가 달린 게시물이 있었대요. 근데 이 점심데이트가 뭐냐면 아이와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산책인데 왜 교사와 학생 간의 활동명을 굳이 중간 데이트라고 지칭을 했을까요? 선생님과의 산책이라던가 선생님과의 수다놀이라던가 이런 좋은 말 많잖아. 근데 왜 데이트라고 칭했을까? 중간 데이트. 그러면서 이 칠행시 활동지를 본 몇몇 사람들이 이 학생들의 칠행시에 선생님의 본명이 아니고 짐승땡이 들어가 있었다면서 짐승들의 주인이라는 뜻을 혹시 아이들이 아는 건가? 이 짐승땡이라는 의미가 뭔지 애들이 아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몇몇 사람들은요, 이 X 선생이 자신이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다.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인기 많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아이들의 뇌에 주입시키는 그루밍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말도 있었어요. 아이들을 조금씩 세뇌시키는 거지. 그럼 애들이 세뇌되면 뭔지 알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선생님이 인기가 많아요. 선생님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선생님 말을 거부하잖아? 그러면 내가 나쁜 아이가 되는 거야.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조금 선생님과 뭐 허그하기가 싫고 선생님과 데이트하기가 싫어도 선생님이 인기 많고 선생님은 아이들 다 좋아하니까 내가 선생님 말을 거부하면 뭔가 이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루밍 범죄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알려지자 여기저기에서 본물 터지듯이 이 선생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그 어린 아이들과 동료 여 선생님들을 보며 매번 야한 생각을 하시는 건가? 초등 6학년 여학생을 6학년 여자라고 하면서 아침 인사로 허그를 한다고 하지 않나. 다 큰 아가씨라고 표현했죠? 아까 맞죠? 전에 초등 애들에게 시집기 주제로 팬티를 내줬었대요. 왜 이렇게 팬티를 좋아하는 걸까? 이 선생님은. 왜 아이들에게 이런 글짓기를, 이런 시집기를 시키는 거지? 팬티 이런 거. 자, 두 번째 제보입니다. 아까 전에 그 교육청에서 썼던 글 기억나시나요? 그 답변했던 주의를 주었고 다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라면서 이제 그 글 밑에 남긴 글인데요. 책꽂이에 비치된 신체 사진은 뭔가요? 학급 책꽂이에 선생님 상체 맨몸 사진을 비치해놨어요. 아까 전에 그 교육청에서 그 사진을 이제 떼겠다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이 1학년 반 학급 문고 뒤에 선생님의 벗은 상체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실제 얼굴, 모자이크 되지 않은 사진을 보면 나이가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동안의 얼굴이었고 관리된 몸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운동한 몸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왜 학생들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상체 맨몸 사진을 학급 문고 뒤 아이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책을 꺼내보는 그곳에다가 자신의 벗은 상체 사진을 붙였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학부모님들이 그거를 교육청에 신고를 했고 그 사진은 떼기로 되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너무 끔찍해요. 초등학교 교사를 22년 했다는데 초등학교 1학년 첫째 있어서 그런가 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첫째가 있어서 그런가 더 무섭네요. 블로그 완전 더러웠어요. 책도 냈대요. 본인이 학교 아빠라네요. 누드 김밥을 편집해서 여자 가슴이 있는데 붙여놓질 않나. 저런 선생 만날까봐 무섭네요 진짜. 저 사람은 N번방 검사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라는 학부모 입장으로서 정말 끔찍합니다 라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자, 소문이 점점 파다해지고 그의 SNS, 유튜브, 이런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글들을 사람들이 찾아내서 악플을 달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댓글을 어떤 사람이 달았어요. 그런데 이 X 선생이 그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어요. 함께 보실게요. 자,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매력적이고 섹시하다는 둥, 미녀라는 둥, 팬티 빨아오기 숙제를 시키질 않나, 분홍색 속옷이 예뻐 같은 댓글을 달질 않나. 저기요, 뭐하세요? 제정신이세요? 라고 했더니 이 X 선생이 이런 댓글을 답니다. 여기 영상에 그런 것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효행 숙제 팬티 빠는 영상 있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X 선생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그게 왜요? 그게 왜요? 효행 팬티 빠는 영상이 왜요? 이런 의미겠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댓글이 퍼지자 이제 사람들이 얘는 지금 이런 댓글들이 퍼지자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도 지금 모르고 있다.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도 인지하고 있지 않다.
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의 이제 SNS를 이제 막 찾아가가지고 막 이제 막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 X 선생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읽어드릴게요.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해당하는 사람끼리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반 학부모님 한 분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교육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단 댓글들 가로 열고 아이들 올라오는 사진에 이쁘다 잘생겼다 섹시하다는 쏙 빼버렸죠. 분홍색 팬티도 빼버렸죠. 어쨌든 가로 닫고 등에 대해 담임 선생님이 외모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사람 같다고 점점점. 거기까지는 저를 모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서 오해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부모님들께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만나지 않았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올리신 글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제 유튜브로 와서 욕을 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인터넷 악플로 인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우리 반 학부모님이시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나 아니면 밴드 숙제를 내주셨을 때 선생님, 여자아이들이 팬티 빨기는 조금 쑥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양말 빨기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의견을 주시면 제가 숙제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충분히 우리 부모님과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제를 내준 게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저는 아이들 사진에 댓글을 잘 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계약이고 아이들이 학교 오고 싶은 마음이 강할 거라는 생각에 아이들 올라오는 사진마다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표현상에 섹시 팬티 이런 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오해의 소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겪으면 되는데 학교에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전화받고 해명하시고 경위서 쓰시고 학교 성폭력 자치위원회까지 소집해서 회의록까지 작성하셔야 합니다. 저 혼자의 잘못은 저 혼자 감당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께 피해를 주니 이 부분이 가장 견디기 힘듭니다. 울 친구들 학급티가 도착했습니다. 정리 중입니다.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최대한 빨리 게시글 삭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글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라는 글이 딱 하나 있죠. 그러면서 그 앞에 이런 게 붙어요. 제가 충분히 우리 부모님과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제를 내준 게 실수입니다. 문장도 뭐 말이 하는데 책 냈다면서 문장이 왜 이래? 제가 충분히 우리 부모님과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충분히 제가 부모님과 소통을 한 뒤에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보면은 되게 약간 나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약간 위에서 내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올리신 분이 우리 반 학부모님이시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나 제가 밴드 숙제를 내주었을 때 선생님 여자애들 팬티 빨기는 조금 쑥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양말 빨기로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의견을 주시면 제가 숙제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겪으면 되는데 저 때문에 다른 분들께 피해를 주니까 가장 견디기 힘듭니다 라면서 우리 울 친구들 학급티가 도착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 아니 지금 이분이 걱정하셔야 될 건 자기 주변들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자기 때문에 상처받았을, 자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을 자기의 학생들 걱정하는 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학부모님에 대한 걱정보다 지금 자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위원회가 열리고 선생님들이 무슨 뭐를 쓰고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가장 먼저인 사람이야.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해지고 있죠. 그 심각해진 게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그리고 분명 교육청에서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팬티 빨개 숙제를 내준 걸까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런 글도 있었어요. 자, 이런 글을 남겼대요. 어떤 논란에 대해서 매일경제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얼굴이 까무잡잡해 섹시하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걸 성적 표현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효행 숙제 하나로 속옷 빨기, 양말 빨기, 이부자리 펴기, 빨래 널길 등이 있었지만 속옷 빨기를 가장 먼저 과제로 냈을 뿐이라면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속옷 빨기가 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섹시하다는 답글을 단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죠.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인종차별이죠. 그쵸. 그리고 학생한테 섹시하다는 답글을 단 것도 성적 표현이죠. 근데 그 성적 표현이라고 할 말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섹시하다는 게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저 귀엽고 예쁘다는 의미입니다. 변태교사라는 그 유튜브 썸네일, 변태교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 변태라는 단어가 오염됐어요. 나는 모습을 바꾼다라는 좋은 의미로 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그 변태한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뭐 적응 변태 약간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몸이 변하거나 약간 이런 건데 자기는 그 변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변하는 그런 의미로 썼다 이거야.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걸 알겠니? 학부모 다 보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아니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지? 라는 반응이 잠깐만 너무 황당하잖아. 학부모님들은 댕 맞았지. 그러면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그 A 학부모님께서 숙제를 바꿀 수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이 X 교사 본인 반응이 자신이 뭐가 문제인 건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다라면서 비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있고 나서 자 지금 오늘 5월 1일이죠. 그러니까 이틀 전 4월 28일 날 이 모든 사건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있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아침 조례 게시물을 올립니다. 자, 이 밴드에다가 올린 네이버 다시 할게요. 자, 그가 그 밴드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4월 28일 원격 수업 출석 체크 및 아침 조회 라면서 1교시, 2교시, 3교시 했는데 3교시 꾸러기 23페이지 4쪽에 또 하필 때와 장소에 맞는 옷 입기. 이거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억진 건 아는데 좀 이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때와 장소에 맞는 옷 입기면서 이렇게 뭐 그 영상을 이렇게 올리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밴드에 올립니다. 하지만 지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면서도 본인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서다가 아침 조례 게시물을 올려요. 학생들에게 출석 체크와 EBS 시청을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문제를 제시한 이 학부모님들이 경찰 조사를 마칠 때까지 이 교사를 학급 밴드에서 탈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빨리 임시 담임을 속히 배정해줘야지. 이게 갑자기 아침 조례가 무슨 소리냐. 면서 굉장히 화를 참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두 남매를 키우고 있다는 이 청원이는요, 이 X 교사는 명백한 아동 성애자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면서 비판하셨다고 합니다. 이어 이 초등학생 교사를 이 초등학생들은 즉 교사를 모델링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그 교사가 하는 말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면화하여 학습하고 성장한다면서 이런
교단에 남아있다면 아이들이 상대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대상화하며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병아리 같은 아이들에게 섹시라는 변태적 단어로 희롱하는 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본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하필 속옷인가? 설거지, 안마 등도 있는데 그걸 찍어 올리는 것도 문제다. 굳이 그걸 찍어 올리는 이유는 뭘까? 피드백도 문제다. 매력적, 섹시한 누구라고 표현한 것. 이런 건 어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단어다. 내가 아까 말했죠. 내가 만약에 모르는 남자가 되게 섹시하세요 라고 말하면 뭐야 이 새끼 뭐래. 지가 뭔데. 막 이렇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은 자신의 자녀를 가진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이어 문제는 이런 행동을 교사가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교사는 모델이다. 이런 모델이 하는 행동과 말이 내면화되면서 이게 학습 과정을 통해 성장의 촉진제가 된다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성적 표현 이력들이다. 이분이 블로그에 올렸던 표현도 너무 충격적이었다. 아이들 교육적 관계를 사육으로 대신한 것 같다. 이 X 교사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라면서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금 국민청원에도 파면 요청이 올라왔다. 이런 문제는 과민해야 한다. 아이들이 1학년이면 합리적 판단, 이성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파면과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가 반성해야 한다 라면서 강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글이 있었죠. 아까 그 소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그 글에 이 X 선생님이 쓴 글이 있었어요. 제가 단 댓글에서 담임 선생님이 외모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사람 같다고 땡땡땡 하면서 저를 모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아니, 이거는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걸 왜 모르시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일이 커졌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런 글을 학부모님들께 보냈습니다. 먼저 본교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조금 줄일게요. 먼저 본교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본교 학생과 학부모님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언론 보도 내용,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가 부적절한 과제 제시 및 부적절한 표현을 한 내용.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이를 인지한 순간부터 관련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 내부 규정 및 교육청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양성행동 교육에 대한 특별 연수를 긴급하게 실시하였고 이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학생부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는 글이 이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께 내온 학습 이런 뭐라 그래? 학습지 이런 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이 교육청의 문제도 있었다고 이제 말이 나오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분명히 몇 번이나 어떤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주의 조치로만 끝났던 이 울산시 교육청도 문제가 됐다. 이런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고 합니다. 섹시 속옷 빨기 숙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일단 벌어졌을 때 일단 그때 제대로 뭔가 확실하게 조치만 취했어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사의 열정과 뭐 표현 미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조금 더 확실한 대응책이 있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들도 지금 도마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자, 아울러 그래서 지금 울산교육청은요, 이날 X씨의 모든 학교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교사도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해요. 자, 해당 바는요, 담임 교사가 바뀌었고요, 경찰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특별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체 교직원 대상 성교육 실효성을 높이고자 교육 방식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울산교육청 관계자는요, 교육청 특별조사와 경찰청 수사 의뢰를 병행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X 교사가 29일 날, 이틀 전이죠?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어요. 제가 그거를 좀 잘리긴 했는데 가장 긴 걸로다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함께 보실게요. 자, 이게 아까 전에 올린 거예요. 단체 T 이거.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막 이러면서 그 올릴 때 올린 건데, 단체 T를 울 친구들 단체 T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핑크색 좋아하시나봐요. 어쨌든 이런 글이 적혀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직접 쓴 블로그예요. 좋아요를 7명이나 눌렀네요. 자,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안 아프다고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인들의 격려 문자와 전화로 견디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건 아닙니다. 그분들 또한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익명의 다수 네티즌에 의해 다치는 사람이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이 고통은 저 하나로 이젠 끝나야 합니다. 왜 연예인이 자살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모르는 번호의 전화, 개인 카카오톡으로 수백 명의 욕설, 나갈 수도 없게 초대되어 욕설하는 단체 채팅방 SNS 폭탄.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군지 모르니 저와 이야기하자고 글을 밴드에 올렸습니다. 그게 화가 나셨다면 무릎 꿇고 사죄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알아야 제가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정녕 저를 교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 가족이 죄인처럼 살기를 바라시나요? 그건 아니시겠죠?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았는데 섹시라는 표현을 쓴 거, 성인지 감수성 떨어진 것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전에 올린 누드김밥, 불안감, 단톡방, 후배님 아재 개그 다 잘못했습니다. 청원 사이트에 저를 그만두게 하려는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경찰 여러분, 제가 교직 그만두면 수고로운 절차 안 하셔도 됩니다. 교사가 아이들 곁을 떠나 함께 할 수 없는데 정직이든 감봉이든 받고 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 받고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직을 그만둘 의향도 있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애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뭐 정직이나 감봉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 그냥 그만둘 의향도 있어요 라는 글을 올렸대요. 그러면서 나갈 때 나가더라도, 이 글을 읽고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랬어. 저를 위한 지지 서명이 아닌 맘카페 등 실명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여러분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이런 글을 썼어. 왜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더 이상 교육이 맘카페나 익명의 네티즌들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부모도 자식 교육하다가 실수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다. 교육도 그렇다. 실수 인정하고 해당 부모님께 사과하고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면 된다. 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본 사람들은요, 반성을 안 하네.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네. 교사 자격 박탈해야 돼. 이런 글들이 달렸다고 합니다. 이 글은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내가 보기엔 이 사람 멘탈 강해. 가까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인터넷 게시글 실명제 서명운동. 내 가족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면서 하트, 여기다 이 영상에다 하트를 누르면 동참하는 거래. 1번 SNS 친구 태그 걸어서 여러분의 간단한 생각을 올려주시길. 2번 국민청원의 인터넷 게시글 실명제. 다시 한번 태그 거신 것에 불편하신 분들은 타임라인에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세상은 안 바뀐다는 걸 압니다. 글 올리고 내렸으면 좋겠다고 걱정하는 연락도 연락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 인해 익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줄어든다면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겠죠? 라는 글을 올려요. 나는 이 사람 글을 보면서 항상 그런 걸 느껴. 굉장히 자기가 남을 배려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사람 같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잘 모르지만 그냥 글 쓴 내용,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하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저 때문에, 저로 인해서, 이 글로 인해서 익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몇 명을 줄어든다면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겠죠 라면서 자기가 뭔가 굉장히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약간 이런 걸 조금 어필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의견이니까 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진도 있었고요. 제가 진짜 너무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짐승땡님? 어떤 사이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요, 이 사람이 담임 선생님이었던 한 제자의 글입니다. 진짜 정상 아니에요. 너무 화나서 새로 가입해서 댓글 써요. 초등학교 때 담임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반 밴드가 있었어요. 학부모들이 있는 곳인데 아이들 얼굴과 수영복 입은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서 올리고 아침에 선생님에게 허가하기 같은 지금의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줬었고요. 그때 당시에 싫다는 감정이 들었지만 초등학생인 저는 이 행동들이 잘못됐다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게시글에서 학부모 댓글도 개의치 않아 하는 분위기였고요. 글 쓰신 학부모님도 앞으로 더 이해할 수 없고 불쾌한 행동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하루빨리 교직에서 내려왔음 하네요. 저에게는 여러모로 최악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는 진짜 이 말을 이 분께 너무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사진도 어린 아이들이 뽀뽀를 하고 있는 사진이야. 누가 봐도 짠 거지. 아이 2명이 사진 찍자라고 했는데 내 선생님 뽀뽀해라고 뽀뽀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표정이나 이런 각도들이 분명 이렇게 뽀뽀해 사진 찍는다 하나 둘 셋 하면 뽀뽀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물씬 나지 않아요? 그죠? 사진 찍자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동시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저렇게 뽀뽀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자, 이런 글을 쓰셨죠. 마녀사냥.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건 아닙니다. 그분들 또한 자신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협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마녀 사냥이라고 하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본인에게 화가 나 있는지 아직도 인지를 하고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왜 연예인이 자살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는 또 하나의 협박으로 들립니다. 아무
뭐 말도 안 되는 루머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짐승땡님께 화가 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댓글을 쓰면 나도 자살할 거예요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자살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수십 개의 모르는 번호의 전화, 개인 카카오톡에 수백 명의 욕설, 나갈 수도 없게 초대되어 욕설하는 단체 채팅창 SNS 폭탄. 물론 그 사람들도 올바른 행동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익명 뒤에 숨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막 욕하고 괴롭히고 이러는 건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군지 모르니 저와 이야기하자고 글을 밴드에 올렸습니다. 그게 화나셨다면 무릎 꿇고 사죄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알아야 제가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작 본인이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익명 뒤에 숨어서 본인을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본인이 가르쳤던 제자들, 본인이 가르쳤던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의 학부모님께 지금 사죄를 해야 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지금 먼저가 아니라 순서를 모르시네요. 난 이거를 보고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화가 났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야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니 저와 이야기를 하자고 밴드에 올렸습니다. 화나셨다면 무릎 꿇고 사죄하겠습니다. 사죄할 사람이 지금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분은 정녕 저를 교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 가족이 죄인처럼 살기를 바라시나요? 그건 아니시겠죠? 아니 왜 가족들이 본인 때문에 죄인처럼 살게 됩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죄인처럼 살게 된다면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것 또한 저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본인의 죄를 깨닫고 있었다면 지금 실명운동하기, 실명제로 지금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운동하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트를 남겨주세요. 친구를 태그해주세요가 지금 아니라 학부모님들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학부모님들이 왜 화가 났는지 그런 거를 깨닫고 지금 사죄를 해야 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SNS에 글을 내렸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틀 전에 쓰신 글을 봤을 때 어떤 사과의 그걸 못 느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다. 우리 가족이 죄인처럼 살아야 되냐. 내가 정녕 교사를 그만두길 바라냐. 마녀 사냥 당하고 있다. 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줄 알겠다 라면서 자신이 힘든 고통, 자신의 지금 어떤 일에 처했는지만 지금 따지고 있고 정작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의 아픔, 학부모님들의 고통, 정신적 피해 이런 것들은 지금 선생님이라는 그 타이틀을 단 분의 머릿속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힘든 거 알아주세요 라고 땡깡 부리는 거로밖에 저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이요, 지난해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 유공교원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나는 짐승땡님을 잘 모르지만 좀 창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최악의 선생님이었다고 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선생님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열심히 교직원 생활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지금 본인이 한 행동은 저는 절대 선생님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자, 이 청원은요, 참여 인원은 제가 방송 킥에 바로
직전에 캡처를 한 사진입니다. 12시 11분에, 밤 12시 11분에 캡처를 한 사진이고요. 지금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청원 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께 청원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청원을 하던, 청원에 참여를 하시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뭐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청원으로 인해서 이 사건들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고, 이 선생님의 잘못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본인 정작만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좀 화가 많이 났던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딸 담임 선생님이 본인의 딸의 속옷을 빨아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딸 얼굴 그대로 그 담임 선생님의 블로그에 올려서 섹시하네 라는 분홍색 팬티 예쁘다 이런 글을 올렸다면 정말 본인은 괜찮으신가요? 정말 괜찮으시다면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감히 말씀드린다면. 왜냐면 여러분, 내가 왜 이 사건에 화가 되게 많이 났냐면, 저는 친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대학교 때 제 동생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내 동생 담임 선생님이 내 동생한테 속옷 빠는 거를 사진 찍어서 올려서 내 동생한테 섹시하네라는 표현을 썼다면, 남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학교 찾아갔을 것 같거든? 나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 그걸 인지하고 있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는 내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2시간 동안 방송 진행을 했는데요. 욕설은 댓글에 달아주지 마세요. 싫어요도 눌러주지 마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들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정말로. 제가 굉장히 예민한 건지 민감한 건지. 악플은 다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비하하는 내용은 달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위험한 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K짱 그리고 저희 서브채널 K스키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 좀만 기다리시면 아우트로에 다음 영상도 또 다른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아프리카TV에서 만나요. 알람 즐겨찾기 꼭 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